안녕하세요. 시촌 자이엘라 부동산 착한 언니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해드릴 이야기는요. 이대 신촌 일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직거래 전세 계약 사기 사건입니다. 집주인 갑순이하고 임차인 을순이하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얼마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 을순이가 병국이한테 전세로 재임대를 하게 됩니다. 전세 8천만 원에 재임대를 해요. 병국이가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을순이한테 입금하자 집주인 갑순이한테 받았던 키를 가지고 입주까지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을순이는 보증금 500만 원을 내고 보증금 8천만 원을 받았어요. 7,500만 원의 차익을 얻었죠. 얼마 지나서 집주인이 월세가 안 들어오고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을순이를 찾아 직접 집으로 갑니다. 똑똑똑 이제 문을 두드렸더니 병국이가 나오는 거예요. 병국이가 저 여기 전세 8천만 원에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니까 갑순이 당황하겠죠? 갑순이가 무슨 소리예요? 집주인이 나와 계약하지도 않았으니 집을 나가주세요. 집을 비워주세요. 라고 병국이한테 요청합니다. 병국이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전세금 8천만 원을 다 냈고 키까지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될까요? 병국이가 온전히 이 피해는 부담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병국이는 보증금 8천만 원의 거의 전액을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병국이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을 때는 또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됩니다. 이 임차인 을순이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사기를 쳐서 수억 원의 사기 금액을 이미 유흥비로 탕진을 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이미 탕진됐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을순이가 재산이 없는 관계로 이 돈도 못 돌려받고 을순이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 사례는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로 전세 계약을 해서 일어난 피해 사례고요. 학생들이 집주인 확인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악용한 사건입니다. 요즘 피터땡, 다땡, 직땡과 같은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직거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특히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물건은 주의를 각별히 하셔야 하고요. 전세 또는 보증금이 높은 월세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한 거래를 추천드릴게요. 부득이하게 직거래로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로 임대인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출력일자,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꼭 받으셔야 되고요. 이게 부득이하게 안 된다라고 하면 전세권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면 무조건 안전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몇 해 전 뉴스에 소개된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중개업자가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중개업자에게 위임한 부분이 부동산 월세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중개업자가 이를 속이고 임차인과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서 전세금을 가로채고 잠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보증금은 꼭 집주인한테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개업자가 위임받아서 계약하는 경우에도 위임한 범위를 알고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을 통해서 직접 집주인과 거래하는 것은 안전할까요?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보증금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세금 1억 원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그럼 무조건 안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빚을 변제하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알아보니까 집주인이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날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받은 날을 근저당권 설정일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날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날이 같아요. 그럼 누가 먼저 변제를 받을까요? 안타깝게도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이 먼저 변제를 받고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게 이제 후순위로 변제를 받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근저당권 설정은 설정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차이로 후순위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에는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대출을 받지 않는다,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매가와 전세금의 차이가 현저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특약은 넣지 못하고요. 현재 대출금이 있으면 대출금과 임대차 보증금에 다른 사람들까지 임대차 보증금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의 합산액을 했을 때 매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보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돼요. 부득이하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면 전세권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근데 전세권 설정을 하는 거는 전세권 설정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설정 비용도 수십만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면 이걸 더 추천해 드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도 불안하시다. 전세금 보장 보험이 있어요. 서울보증보험하고 허브에 이렇게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험에 가입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건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전세권에 대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잖아요. 전세권이란 무엇인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전세권은요, 부동산 물권 중 하나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전세권을 설정한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고요. 전세권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 전 재산에 가까운 큰 돈이잖아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장받읍시다. 지금까지 착한 언니 신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